안녕하세요. 책 잘 읽어주고 싶은 여자입니다. 요즘 되게 한여름인데 일교차도 크고 여름인데 막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좀 종잡을 수 없는 날씨라 가지고 오늘은 또 하루 종일 습하고 꾸물꾸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도 별로 산뜻하지가 않아가지고 전부터 하고 싶었던 책 낭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분 전환 용으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어요. 첫 녹음인데 긴장이 되기도 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책 잘 읽어주고 싶은 여자이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으로는 린다 리밍의 어떤 행복이란 책을 가져왔어요. 어떤 행복, 부탄에서 날아온 마법 같은 편지. 곰 출판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이 책은 저자가 미국인이에요. 우연히 부탄에서 영어 교사를 할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부탄으로 훌쩍 떠나서 부탄에서 부탄 사람과 결혼도 하고 생활을 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인데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되게 낯선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어요. 서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 즐겨하던 커리어라는 보드게임이 있었는데 수없이 게임을 했지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게임이 시작되면 우선 60점을 지급받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신이 받은 점수를 명예나 돈, 행복에 걸게 된다. 대부분은 세 곳에 똑같이 나누어 20점씩 배당하지만 나는 늘 60점을 모두 행복에다 걸었다. 명예나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보다 못한 친구 오빠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이길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건 심지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내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내 관심은 오직 행복뿐이었다. 세심하면서도 단호한 성격이었던 어릴 적의 나는 어쩌면 침울한 아이였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융통성 없는 아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행복에 모든 걸 건다는 것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데는 끔찍한 전략이었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꽤나 흥미로운 전략이란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되었다. 대학 동기들이 경영학 석사 과정에 다니는 동안 나는 철학과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0년대 초 다시 소설 창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두루 돌아다녔다. 마지막 여행지는 히말라야의 조그만 불교 국가 부탄이었다.
그때까지 부탄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곤 경관이 수려하고 국민 대부분이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것 정도였다. 그곳으로 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예전에 뉴욕에서 만나 친구가 된 부탄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을 좋아해서 그 고향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정도였다. 어떤 지도에는 부탄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았다. 친구들은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곳을 여행한 거라며 농담을 하곤 했는데 때로는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첫 여행에서 특별한 인상을 받았던 나는 여러 차례 부탄을 다시 찾아갔다. 부탄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떠벌렸다. 부탄에서 돌아오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먼 곳이어서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기도 했지만 부탄은 내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다. 내가 알던 사람들과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을 남겨둔 채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어릴 적 즐겼던 보드게임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던 일로부터 내가 관계한 사람들로부터 떠날 수도 있을 터였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방으로부터 방 안의 정겨운 가구들로부터 꼬치구이와 케밥과 작별을 구할 수도 서커스 무대 서커스 무대에 불타는 링을 통과할 수도 있었다. 나를 부탄으로 이끈 것은 결국 모험의 짜릿함과 행복이었다. 부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부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머물지 알 수 없었지만 부탄에서 보낸 시간들이 내 삶을 바꾸어 주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부탄으로 가는 것뿐이었고 그 자체로 그것은 삶의 변화를 뜻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와 울창한 숲들에 둘러싸인 천연 요새와도 같은 부탄을 드크루에어 부탄의 항공사를 타고 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극도의 신뢰를 요하는 가슴 떨리는 모험이다. 히말라야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기술과 든든한 배짱을 갖춘 비행사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 파루 공항, 부탄의 유일한 국제공항은 세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산맥들 안에 산림 개간지처럼 딱 껴 있다. 비행기가 파루 공항으로 근접할 때 상공에서 내려다본 활주로는 조그만 성냥갑처럼 보인다. 사방이 뾰족한 산들로 둘러싸인 협곡들과 산꼭대기부터 계단식으로 형성된 푸른 논들.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영화 촬영장에나 있을 법한 하얀 농가들은 신비를 자아낸다. 맑고 푸른 하늘에선 금방이라도 머리에 뿔이 솟은 유니콘이나 용이 나타날 것 같다. 이따금 무지개가 보이기도 한다. 일을 하던 농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든다. 활짝 웃으며 드러난 그들의 치아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빗긴 햇살에 반짝이는 것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조그만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비행기는 일단 공항 바로 옆 작은 집이 있는 언덕을 피해 왼쪽으로 크게 선회한 다음 아주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간신히 활주로의 바퀴를 얻는다.
부탄에서는 비행이 몇 미터가 아니라 몇 센티미터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행복에 이르는 여정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일단 부탄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날부터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부탄은 마치 지상에서 건설된 낙원과 같았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도 매력적이고 흥미로워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겪을 법한 생활의 어려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부탄은 내가 가본 나라 중 가장 아름답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곳이었다. 더욱이 거기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것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겼다. 한번 그 맛을 보고 나니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가슴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나는 부탄에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았다. 그런 느낌은 나 자신을 더욱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더 다정하게 대하도록 만들어주었다. 부탄에서의 친절은 마치 법률과도 같았는데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그만큼 적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삶은 더 단순했다. 식민지였던 적이 없는 부탄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정체성이 명확하고 낙천적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하고 늘 웃으며 삶을 즐겼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성이 있었다. 부탄에서 매일 아침 다정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눈을 뜨면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정함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을 내게 주었다. 그럼에도 부탄은 어떤 범주나 고정관념으로 쉽게 해석될 수 없는 곳이다. 부탄은 경이로움과 수수께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혼란스러우면서도 신성하고 변화무쌍하지만 놀랍도록 세속적인 곳이 부탄이다. 이곳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두엄덤 위에서 풍기는 냄새, 청정한 산의 공기와 알싸한 고추 향과 그윽한 향내음이 혼재한다. 만약 캐캐묵은 생각과 꽉 막힌 편견에서 기꺼이 벗어날 수 있다면 부탄은 수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는 곳이 될 것이다. 1997년 나는 부탄으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겼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고 3년 뒤 푸르바 남가이라는 화가와 결혼했다. 2005년에 우리는 킨라이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부탄에서 보낸 시간들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이었다. 다소 극단적인 행동들이 내게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함부로 시도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같은 이유로 오히려 시도해보라고 권하고도 싶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행복을 찾기 위해 꼭 세상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놀랍긴 하지만 침실의 안락함과 개인적 생활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사실 더없이 좋은 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10년이 넘도록 거의 부탄을 떠나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내슈빌, 미국 테네시주의 주도 내슈빌과 팀부, 부탄의 수도에서 각각 반년씩을 보냈다. 지구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을 왕복하는 꽤나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일과 가족, 그리고 생활을 함께 하자니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나는 내가 어디 있든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 내 주빌과 팀부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쓰는 방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일하고 놀고 먹는 모든 게 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단 마음의 평화는 갖지 못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간다. 부탄에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 안에 뭔가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자각했다.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이 최상의 상태로 존재하는 공간. 마음을 열어 삶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우울한 날에도 평온을 유지하는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공간을,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다. 나는 성인이 된 뒤에 대부분의 시간을 부탄에서 보냈다. 이 오래된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은 시간, 일, 돈, 자연, 가족, 타인들, 삶과 죽음, 한 잔의 차, 친절함과 관대함, 세탁기로 빨래하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 나의 행복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아이러니하지만 부탄에서의 삶은 불편투성이이다. 그럼에도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깊고 완전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부탄이 언제나 똑같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변화는 모든 것에 내재한다. 그래서 부탄을 떠날 때면 나는 부탄에서 얻은 모든 느낌과 생각들을 남김없이 가져가곤 한다. 나는 이것을 부탄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부탄에 있을 때조차 남가이와 나는 부탄 시뮬레이션을 한다. 고요하고 어느 곳보다 자연이 그대로 간직된 이곳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삶의 맥락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직장이 주는 안정감이나 성공, 통장의 잔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이루어냈을 때 행복을 느낀다. 분명 행복은 너무나 복잡한 개념이다. 평생 동안 풀어야 할 숙제다. 사실 행복하기 위해,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혹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는 것이다. 행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행복하다면 다 함께 손뼉을로 시작하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이 동요에도 일말의 예언이 담겨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가 끼어들기 마련이고 행복에 이르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져야 한다. 껍데기는 벗겨내고 비울 건 비우고 세울 건 다시 세워야 한다.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제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이란 갈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행복은 친절과 연민,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것이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2. 행복을 목표로 담을 때 행복은 시작된다. 3. 행복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의식적인 행위와 행위의 결과다. 때로 이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4. 단순한 일들을 잘 행하는 것도 이 행위에 포함된다. 요컨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년 동안 나는 자신에게 맞는 지혜들을 찾아냈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됐다. 다만 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일화와 생각들, 느낌과 내가 건네는 제안들은 그동안 내게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선사한 것들이다. 이들이 조그만 자극으로, 격려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들이 여러분들을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낙원, 엷은 공기 속에 우뚝 솟은 산꼭대기로 데려다 줄 것이다. 2013년 11월 팀부에서 린다 리밍. 여기까지 서문이었고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편안함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첫 녹음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잘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부탄 여행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책 잘 읽어주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